둘째, 전생의 기억은 현생의 대인관계 및 사물에 대한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체험을 위해 계속되는 물질 세계로의 환생은 주로 과거 생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일어나는데, 전생에서의 특정인과의 관계는 이번 생에서는 비록 완전히 다른 모습 및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난다고 하여도 이번 생에서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견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크게 끌린다든지 반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다면 그것은 관련된 전생의 기억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어떤 문화, 스타일, 지명 혹은 음식에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 역시 전생의 특정 지역에 살면서 그것에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 이집트에서 산 적이 있었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집트풍의 머리와 의상을 하고 다니고, 전생에 동양에 살았던 서구인은 이번 생의 이유도 모른 채 동양인을 좋아하고 동양 문화를 흠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생의 기억은 이번 생에서의 성향 및 기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생에 여자로서 산 적이 많았다면 이번 생에 비록 남자로 태어나 활동하고 있어도 여성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전생에 주로 남자로 태어났던 여성은 강한 남성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생에 전사 혹은 무사로서 여러 번 활동했던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다. 석가의 활동 당시 제자였던 사람은 석가에 대한 끌림으로 그 이후의 생들에서 주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의 활동 당시 제자나 수행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은 주로 기독교와 인연이 깊은 전생들이 많다. 또 전생에서 동물로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생의 기억으로 인하여 특정 동물의 성향 혹은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식물로 존재했던 기억이 있었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유별나게 식물들을 좋아하고 자연에 끌리게 된다. 셋째, 전생의 기억은 특별한 능력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인간의 오라에 저장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들은 명상이나 참선 혹은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주 특별한 경우 그것을 직접 기억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전생에서의 학문적 지식 등은 어릴 적에 일시적으로 기억되는 경우는 있지만 나이가 들고 외부의 정보들이 대량으로 유입됨에 따라 완전히 망각된다. 반면 전생에서 몸으로 익힌 것들, 예를 들어 요가나 기공의 동작, 예술적 자질 혹은 운동신경 등은 이번 생에서도 비교적 쉽게 재생된다. 두 번의 전생에서 화가로 살았고, 특히 한 번은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얻었다가 환생한 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특별한 미술적 재질을 보여주고 있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한 여성은 고교 재학 시절에 유독 기하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그런데 전생에서의 체험이 강렬하면 할수록 그 기억은 강하게 남아있고, 따라서 현생에서 미치는 영향도 큰 것이 보통이다. 전생에서 너무나 사랑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별하거나 헤어진 경우 그 상대방을 그리워한 기억과 함께 이별에 대한 아픔 또한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 상대방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감정이 강하게 솟구치는 것과 동시에 왠지 모르게 그 사랑이 중단될 것 같은 불안감에 빠지는 것이 보통이다. 저자와 직접 관련된 한 사례를 들자면, 이번 생에 여성으로 태어난 한 사람은 약 2000년 전에도 한국의 동해안 바닷가 한어부의 딸로 태어났고, 18세가 되는 해 전생에서 저자와 처음 만난 후 3년간 깊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확실한 이유도 모르는 채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락은 갑자기 두절되었고, 이후 평생을 수절하면서 살다가 48세의 생을 마감하였다. 그녀는 이번 생에 저자를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헤어짐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두려움은 한동안 그녀 자신을 괴롭히고 또 저자와의 관계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생활하다 갑자기 전생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명상이나 참선 혹은 꿈을 통해 전생의 장면들을 생생히 보기도 한다. 저자는 최면을 통한 전생 퇴행 중 전생에서 쓰던 언어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보았고, 전생의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한 말을 그대로 재생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다. 특히 최면을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생의식으로 바뀐 채 그 의식 속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는 것을 지켜본 적도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나온 모든 것에 대한 기억들을 항상 간직하고 있고, 전생의 기억 혹은 전생의 인격체들은 특별한 자극이 주어지면 언제든 다시 표면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전생에서 살았던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 그곳에 남아있는 자신의 에너지가 오화 속의 기억을 자극하거나 증폭시켜 전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 지난 여름, 저자는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년 부근에 초원을 자동차로 달린 적이 있었는데 동행하였던 대학생인 딸은 자동차 속에서 자신이 그곳에서 산 전생을 한 편의 영화를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무수한 삶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모든 것은 인체 오라에 저장되어 있지만 어떤 기억은 특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약 1년여 전에 레무리아의 기억이라는 글을 써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그 글을 읽은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쏟거나 눈시울을 적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일부 사람들은 레무리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사명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잠을 설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레무리아 시대에 살았던 기억 혹은 가이아 프로젝트 사명자로서의 기억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생의 기억은 두뇌에 직접 남아있는 현생의 기억과 더불어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강도 면에서는 이번 생에서의 체험들이 전생의 체험들보다 더 강력할 수 있지만 전생의 기억은 현생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하고 또 그 영향력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는 현재의 인격체뿐만 아니라 전생의 여러 인격체들이 공존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과거의 인격체들이 표면에 드러나기도 한다. 어떤 이유로 과거의 인격체들이 자주 표출되는 경우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분열증, 다중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수행자들이 전생을 단순히 지나온 과거 혹은 현재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의 기억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 기억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통해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생의 기억들은 현생의 기억들과 더불어 바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이란 지나온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외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만약 외모가 완전히 다른 두 존재라고 해도 그들에게 저장된 기억이 같다면 동일한 존재이고 반면 일란성 쌍둥이와 같이 외모 등이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간직된 기억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존재인 것이다. 계획한 삶을 살아가는 체험자. 지금까지 각 존재는 영계에 머무르며 다음 환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해왔다.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마감할 것인지를 설계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전생들을 되돌아보고 향후 가장 시급한 체험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또 자신에게 어떠한 선택들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자신이 환생하려고 하는 시기에 3차원 물질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미리 알아야 하고 새로 환생해서 풀어야 할 카르마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관련되는 환생 규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상대방 영혼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특정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 이루어지는 인생의 설계는 개별 영혼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4차원 영계에서 활동하는 인생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생의 설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떤 부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육체적 유전인자가 결정되고 따라서 체질 등의 신체적 조건이 큰 영향을 받는다. 또 어릴 적 가정 형편을 비롯한 가정교육, 학교 교육 등 유년 시절의 기본적인 환경이 결정되는데 이는 자신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성격 및 관념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른이 되어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되었던 관념과 지식 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내가 누구를 부모로 하여 태어나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날 많은 부분을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생의 골격은 부모에 대한 선택과 우연이라고 불리는 인생의 다양한 계기들로 짜여지게 된다. 고된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일부 수행자들은 힘들고 고통스런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물질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런 의문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지구라는 배움터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체험하는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해 하나하나를 배워 나가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체험 속에서도 그리고 실패라는 체험 속에서도 배움은 이루어지지만 즐겁고 기쁜 체험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체험 속에서 더 큰 배움이 이루어진다. 육신이 없는 영계에서 거세 다음 인생을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배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육신이 받을 고통이나 인간적 행복에는 초점이 두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시급히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큰 슬픔과 고통의 체험도 인생의 각본 속에 삽입되는 것이다. 고려해야 할 다른 많은 요소들도 물론 있지만 주로 의식 성장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겪었던 체험들을 고려하여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수련을 통해 몸이 많이 열린 사람들은 물론이고 특별한 수련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도 이따금씩 기시감을 경험한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장면을 보면서 과거 어느 때에 본 것을 다시 보는 듯한 혹은 과거에 경험한 것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강한 느낌을 갖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기시감은 다양한 이유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인생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미리 본 미래의 장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그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여기는 수행자들까지도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미리 계획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의 인생만을 보아도 한평생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인생이 미리 계획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한다. 특히 특정인의 인생이 미리 설계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기간 동안의 미래가 거의 완전하게 예측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물론 일부 수행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장면을 꿈이나 명상 중 스스로 보기도 하고 또 상당한 예지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발견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지 혹은 예언은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미래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하지만 우주의 운행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고차원 우주에서 미래의 예측이란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인간의 오라를 논의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존재가 체험한 모든 기억은 자신의 오라 속에 저장되어 있고 나아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역시 빈틈없이 기록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즉시 재생될 수 있다. 한 존재의 지나온 기억들을 알고 또 그 기억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존재가 삶의 특정 순간순간에 만들어낼 결정들을 미리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의 영혼을 위한 인생을 설계할 때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것인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인지 등이 결정되면 그 인생은 거의 완전히 설계되는 것이다. 물론 인생을 미리 설계한다고 해도 실제의 인생이 모두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는 오라 속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희미하게 느낌으로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인생의 의사결정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소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불리는 것이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는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사념체 등 외부 에너지도 인생을 본래의 계획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이 설계된 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한편 영계에서 인생이 설계될 때에는 인생의 여러 변수들로 인하여 예측된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계획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된다. 특히 내면의 느낌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계획된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어떠한 인생이 설계되든 각자에게는 영계에서 미리 계획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의식성장의 측면에서는 최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면의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개인적 차원의 미래는 본래의 계획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본래 예정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적 가이드가 와서 보호하거나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된다. 특히 지구 프로젝트와 같은 우주의 대규모 계획에는 본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돌발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차원의 존재들의 신명, 즉 에너지체로 와서 활동하게 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프로젝트 사명자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담당 신명들은 그들이 각각 예정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독특한 지구 에너지의 체험자. 지금 지구에는 자신의 진동수 및 지구의 온 목적의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존재들이 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진동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주 근원의 진동수부터 1차원의 진동수를 가진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의 존재들이 다 모여 있다. 또한 그들이 지구에 온 목적의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한데 가이아 프로젝트 사명자로서 지구의 생성, 운영, 관리 및 지구 대변역의 사명을 위하여 지구로 파견되기도 하였고 지구의 독특한 에너지를 즐기며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하여 혹은 아름답고 푸른 지구에 끌려서 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단 지구에 들어오면 누구든 지구 에너지와 연결된 채 그 속성들을 느끼고 배우게 된다. 지구는 애초에 은하계 전체의 의식상승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탄생된 별이기 때문에 다른 별에는 없는 지구만의 특별한 에너지가 있고 따라서 지구에서의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움에는 다른 별들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지구 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허용한다. 지구 에너지 장 속에서 행하여진 모든 것은 용납되고 이해되고 또 용서되며 이는 물질 지구에서 행한 어떤 일 혹은 어떤 행위로 인하여 미래의 불이익을 받거나 징벌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지구는 이곳에 머무르는 존재들의 의식 상승을 위한 완전한 체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체험을 통해 배움, 즉 의식 성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체험들에 대해서도 가치를 평가하거나 잘잘못을 논할 수 없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미리 판단될 수 없다. 배움은 소위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마음과 언행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나쁘다고 이야기되는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소위 자선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랑, 이해의 중요성을 터득할 수도 있지만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배움은 얻어질 수 있다. 또 심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관용과 자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지구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체험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인생에서의 성취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배움은 인생의 성취 혹은 성공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구가 그동안 모든 것을 수용해 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구에서 일어났던 별별 일이나 행위가 지구적 관점 혹은 우주적 관점에서 바람직하거나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인간으로 살면서 가족과 이웃을 못살게 굴고 사람들을 증오하는 행위는 어떤 기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지구라는 체험의 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직접 행하여 봄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행위조차 용납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생하게 자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책임감을 배워간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것일 뿐이다.